21. 불로소득은 저절로 나간다. 인간은 일에 지치다 보면 벌써 세월의 무게는 저만치 흘러서 문득 황혼에 접어든 자신을 발견한 순간 잘못 살아온 지난날의 헛된 망상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이다. 긴 여정의 마라톤에서 이룩한 것은 고작 아파트 한 두 채쯤 매매해서 평생을 오르기를 기다리다가 쇠락한 몸과 영혼은 벌써 황혼의 초라한 모습과 이미 빈털터리가 되어 있는 현실도 발견할 것이다. 세월이 흘러 경로당 신세를 져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부모의 헌신적 노고를 자식들은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주면 또 해주고 그 욕구는 죽을 때까지 그리 끝이 없다는 말이다. 방송인 현영의 에피소드에서 부모가 대학은 벌어서 가라고 했을 때 매우 야속했다고 하는데 그런 섭섭한 마음도 잠시뿐 아르바이트와 미인대회와 수상한 상금으로 등록금을 마련하고 모든 것을 혼자의 힘으로 졸업했다고 한다. 동물들도 야생에 던져놓으면 적응해 강한 놈은 알아서 척척 잘 살아간다. 인간 역시 될 놈은 안 해줘도 자기가 살 길은 물길 찾듯이 너무나 잘 한다는 것이다. 애틋하고 측은한 마음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나면 집안 전체가 몰락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뉴스나 주변에서 많이 목격했을 것이다. 작년에 고향에선 가뭄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시냇물은 모두가 말라버렸고 논바닥은 이미 바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산에 있는 나무들은 여전히 잎들이 푸르고 싱그러웠습니다. 반면에 시냇가 근처의 나무들은 이미 말라서 죽은 상태였습니다. 죽은 나무를 뽑아서 보니 뿌리가 충분히 깊숙이 덜 자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냇가에 물이 근처에 있었기에 가뭄이 되자 물을 제대로 흡수 못하고 죽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로 부모님 밑에서 보호만 받고 자란 자식은 시련이 닥치면 나약하게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맨 땅에 헤딩하듯이 자수성가한 자식은 좌절과 시련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버립니다. 불로소득으로 쉽게 취득한 재물은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이 저절로 낚아버립니다. 달콤한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영혼의 독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행동은 자신의 이익에서부터 출발한다. 지나친 이익을 쫓는 무리들은 패가 망신하게 일수다. 그러나 분자라 불리는 이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도를 지킬 줄 안다. 이러한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면서 업적을 이루어 후대에 이름을 남기기도 한다. 공자의 말에 방어이행다원이란 자기 혼자만의 편의를 위하여 행동한다면 남의 원망을 많이 사기 마련이다. 춘추 전국시대 경봉과 안자가 있었다. 제나라 상공 28년에 반란이 발생하자 자하를 포함한 왕자들은 각자 피난처로 도피했다. 얼마 후 경씨 일가를 모두 없앤 제나라의 왕은 왕자들 모두 불러서 경씨 일가의 땅을 전부 신하들에게 나누어 줬다. 이때 안자가 패전에 있는 60개의 성읍을 하사받지 않겠다며 한사코 거절했다. 그러자 자미가 영문을 알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누구나 부유해지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왜 하사한 땅을 굳이 마다하시는 겁니까? 안자가 편안히 웃으며 말했다. 재물을 모으는 데 만족하지 못한 경씨는 결국 초나라 사람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제가 가진 성과 땅 역시 욕심을 채우기에는 한없이 모자라지요. 그러나 제가 패전을 거절한 것은 부를 원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이미 가진 것도 잃을까 두려워서이지요. 부는 비단 폭과 같습니다. 많이 잘나서 옷을 만든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지요. 사람은 부유해지면 동시에 거만해지기 마련입니다.
부유한데 거만하지 않은 사람은 실제로 드물다. 선한 자가 부유해지는 것은 복이지만 악한 자가 부유해지는 것은 재앙입니다. 하늘은 분명히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많은 이는 가난을 고통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현인들은 가난을 참고 견디는 것을 하나의 수양이자 탐욕을 이기는 방법으로 생각했다. 가난을 고통보다는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으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에서 탐욕을 억제 못하면 이름을 더럽히고 인생 또한 평생을 감옥에서 살아야 한다.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로 정권이 바뀌어도 역시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온 나라가 어수선하다. 대도라고 불리는 조세영 씨 역시 출소 후에 선교활동으로 참여를 했지만 다시 주변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저질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인간은 가난을 고통으로 생각하니 가진 것에 만족 못하고 남의 것만 탐난다. 그저 살다가 이룬 것 없이 죽는 삶이 공생도사다. 무의도식은 할 일 없이 밥만 축내며 사는 인생이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음식만 축내며 죽은 인간은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럭저럭 시간만 낭비한 인생이 공생도사가 아니다. 권력과 명예를 얻으니 재물이 저절로 굴러오고 욕심이 넘쳐 판단이 흐려져서 이성이 마비된다. 돈의 노예가 되는 인생은 장사꾼과 별다를 바가 없다. 무의도식과 공생도사의 부작용과 피해는 제 인생만 손해보면 그만이다. 하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재물욕은 세상을 혼돈에 빠뜨린다. 한자 세어에는 남의 불행을 보고 자신의 다행함을 알고 남의 선함을 보고 자신이 선하지 않음을 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다고 우기다가 불리한 것은 기억력 상실 탓으로 교묘하게 법을 우롱하는 정치인들. 한결같은 그들의 똑같은 수법과 독선 앞에 이젠 정말 지겨워진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동물이다. 우린 자신의 내면 속 이기심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기적인 행동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 과거의 정도란 모든 사람들이 용서할 수 있는 도덕적인 최저의 선이고 현재는 법의 테두리를 가르친다. 인간은 욕심이 과하면 다수에게 해가 되고 법의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많은 재물 역시 하나도 저승으로 가져갈 수가 없다. 권력을 도구로 악한 자가 계속 부해지는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나 지나친 탐욕으로 같은 죄를 반복해 저질러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세영 씨를 거울 삼아 후손들은 천년을 거친 영웅들의 절대 지혜를 더 이상 망각하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다.